환자에게 다가갔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이름을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편한 TV 현일식입니다.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다들 평온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송년회다 신년회다 해서 모임과 술자리가 많죠. 그래서 연말 연시에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는 질병도 예외가 아닌데요. 보통은 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하면 간질환을 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더 무섭고 치명적인 병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할 때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술 드시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환자분 대부분이 심각하게 듣지는 않으세요. 오늘은 과음이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들이 계신데요. 제게는 술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세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제가 내과 전문의 수련을 받던 첫 해 겨울에 응급실에서 만난 분입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만취 상태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거리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어요. 보호자 말씀이 술을 드시고 심하게 우엑 우엑 구토를 하고 나서 갑자기 찢어지게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다고 해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의식이 흐려져 있었어요. 매우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까 심근경색이나 대동맥 박리증 같은 아주 중대한 병을 생각했는데요.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한쪽 폐에 물이 고여 있고 공기가 차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환자 사진인데요. 정상 사진은 가운데 호리병처럼 하얗게 심장이 보이고 양쪽에 까맣게 폐가 있는데 오른쪽 환자 사진은 한쪽 폐에 하얗게 물이 고여 있고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공기가 차 있습니다. 당시에 이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뭐지? 왜 폐에 물이 고여 있지? 가슴을 어디 부딪혀서 폐에 피가 고였나? 이상하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로 CT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CT 사진인데요. 놀랍게도 식도가 파열돼서 위 내용물이 터진 식도 구멍을 통해서 가슴 쪽으로 새어나와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식도가 파열된 부위예요. 이 환자는 구토에 의한 식도 파열, 보하베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보하베는 바로 이분의 이름인데요. 네덜란드 의사인 헤르만 보하베가 1724년에 이 병을 처음으로 발표해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병명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사람의 식도와 위 그림인데요. 위쪽에 좁고 기다란 부위가 식도예요. 위는 이 아래쪽에 둥글고 큰 럭비공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구토를 하게 되면 식도의 좁은 공간으로 위에 둥근 구조물이 순식간에 빨려 올라갔다 내려오게 됩니다. 작은 공간으로 많은 위 조직이 순식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식도가 손상을 받게 돼요. 대부분은 가벼운 손상이기 때문에 명치 부위가 며칠 동안 얼얼하다가 말지만 좀 더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점막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이 환자처럼 운이 없으면 식도가 터져서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죠. 식도가 있는 위치는 종격동이라는 곳인데요. 식도가 터져서 음식물이 새어나가면 종격동에 염증이 생기고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돌아가신 신해철 씨도 종격동염이 사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합의 증후군의 치사율은 무려 50%라고 해요.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한 병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겨울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환자는 제가 수련의 시절 중환자실 주치 일을 할 때 한 달 넘게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40대 중반의 젊은 가장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어린 자녀분들과 부인께서 마지막 가시는 순간을 함께 하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가족 앞에서 사망 선고를 하고 나면 보호자분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서 시신 정리를 하는데요.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유치원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 따님이 울면서 왜요? 우리 아빠 어디 가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급성 췌장염, 그 중에서도 사망률이 아주 높은 괴사성 췌장염 환자였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과 음식물을 소화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액을 만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췌장이고요. 담즙을 저장하는 쓸개, 또 음식물이 내려가는 십이지장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석이나 음주와 같은 원인으로 소화액을 만드는 췌장세포가 손상되면 염증과 출혈이 나타나면서 췌장염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정상 췌장 CT인데요. 노란 선이 정상 췌장입니다. 이 사진은 췌장염 CT 사진인데요. 췌장염이 발생하면 췌장이 붓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주변으로 혈액과 같은 액체가 고이는데 노란 선이 췌장염 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며칠 금식하면서 입원 치료를 하면 잘 회복되는 가벼운 췌장염도 있지만 췌장세포가 죽어버리는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무려 3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무섭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괴사성 췌장염으로 콩팥, 심장 같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균 감염으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금식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의 강력한 삶의 의지와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명하셨어요. 과도한 음주가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마음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지금은 50대 초반의 남자 탤런트인데요. 환자로 만났던 때는 30대 후반이셨고요. 당시에 TV에서 맹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요즘은 드라마에 출연은 하시지만 비중이 작은 역할을 주로 하셔서 현재는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어느 겨울날 지방의 작은 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어떤 분이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링거 줄도 여러 개 달려 있고 산소 마스크도 하고 또 소변줄도 달려 있어서 꽤 위중한 환자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환자에게 다가갔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이름을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나 유명한 주당이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지방 촬영을 가셔서도 과음을 하고 토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또 촬영을 하기를 몇 날 며칠을 반복하셨다고 해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진단명은 알코올성 케토산증이었습니다. 알코올성 케토산증은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이 토하고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케톤체라는 성분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액이 중성에서 산성으로 바뀌는데 이를 알코올성 케토산증이라고 해요. 혈액이 산성으로 바뀌면 심장이나 뇌, 콩팥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6명의 알코올성 케토산증 환자 중에 15명이 결국 사망해서 사망률은 22%로 매우 위중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술하면 생각나는 3명의 환자를 통해서 과음으로 까딱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병들을 알아봤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은 술이란 없습니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드시더라도 아주 가끔, 최소한만 드셔야 해요. 흥에 겨워서 들이킨 술이 당신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연말 연시는 오붓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2020년에는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